줄. 자, 이제 빠르게 가봅시다. 71번입니다. 자, 이 뜻을 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 자, 이 A라는 친구는 집합 A의 원소고, B라는 친구는 집합 B의 원소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 X의 원소는 뭐예요? 이 식이 써 있어요, 지금. 그렇지. 이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란 뜻입니다. 빨리 적어놔요. 저번에 설명 다 했어요. 빨리. 이 바 왼쪽에 있는 것을 원소로 갖는 X 라는 뜻이죠. 얘가 원소야. 자, 그러면은 A는 여기 원소고, A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거든요. A는 1,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는 마이너스 2, 0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여기서 하나 꺼내가지고 둘을 곱한 게 X의 원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X라는 집합의 원소는요,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요? 0. 얘랑 얘랑 곱하면요? 얘랑 얘랑 곱하면요? 0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 있으니까 X의 원소는 이거 3개가 됩니다 라는 뜻이죠. 선생님 그럼 이거 할 때 그 위에서요 그 그림 이렇게 그려서 하잖아요. 벤데어그램이요? 아니 위에 유형 이렇게 돼 있고 개념 같은 거 써 있는 그 위에 이렇게 그려서 하잖아요. 안 하세요? 안 해주세요? 네. 요식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뽑고 하나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 걔가 하나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래요?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거라서 이거는 저겁니다. 저걸 다 만족시키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만 기억하면 돼.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인데 여기에 집어넣을 수들은 여기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죠? 다음 70. 그리고 숙제는 뭐예요? 부호가 날라가. 정말 자신 있어요? 나 막 내면은 여러분 미쳐 들어갈 텐데. 뭐 이런 거 내면은 계속 맞출 자신 없죠? 한 번씩은 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도 이거 했었을 거거든요. 중학교 때도 했을 거고. 근데 그때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게 쌓여있다고요, 지금. 근데 누군가는요, 그냥 쌤이 시키니까, 또는 엄마가 시키니까, 또는 뭐 그냥 하라고 해서 등등등의 이유로 그냥 이걸 했어요. 시키는 대로. 그죠? 그럼 그게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 해봐야 이거 알고 모르고가 우리 지금 문제 푸는 거에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깔려서 쌓이는 게 하루, 이틀,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쌓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베이스들이 쌓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나중에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사고력이에요. 수학적 사고력. 자, 이런 게 쌓이면 어떤 것들이 되냐면 16 곱하기 11은 보자마자 176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학적 사고예요. 왜냐면 얘는 16 곱하기 1, 자, 그 수학적 사고력이 있는 친구는 이거 어떻게 보냐면 16 곱하기 10 더하기 1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 더하기 16이겠죠? 176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이거 모른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고요. 베이스에. 누군가는요 17의 제곱을요 계산을 해야 알아요. 근데 누군가는 289 탁 나오죠. 이게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게 모르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문제 풀다가 289라는 숫자를 봤어요. 어떤 사람은 289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여요. 17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한 친구는 1부터 2부터 해가지고 이거 소인수 잡고 있겠죠? 17의 제곱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써요? 보자마자 17의 수 넘어가겠죠. 이런 0.001%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전교 1등이나 수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은 이게 한 10년치가 쌓여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성실하게 꾸준히 복습도 그날 집에 가서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서 복기하고 시험을 통해서 환기시키고 이거를 계속하면서 10년 동안 온 거예요.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숨에 며칠 안에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이걸 역전시키려는 마음 먹는 순간 도둑놈심보라고 내가 분명 말했잖아요. 도둑심보예요. 누군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온 거를 내가 6개월 만에 또 3개월 만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그 열심히 한 친구들의 노력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맞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 역전이나 또 따라잡기 가능한 이유는 간단한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도 2시간, 3시간, 4시간들이 지금 우리 3시간, 4시간이랑 동일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머리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유튜브를 봤던 책에서 봤던 사고력이 확장되고 있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강해진다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이 걔네들이 한 예전에는 막 6시간 했어야 되는 거를 한 3, 4시간,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물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험 점수는 몇 점이 끝입니까? 몇 점이 끝이에요? 100이 끝이죠. 얘가 100점보다 훨씬 더 잘해도요. 게임이 100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무슨 말이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매일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저 친구들보다 점수가 잘 나오게끔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성적이 올라요. 근데 왜 자꾸 요행을 바라고 시험 기간에 조금 까짝까짝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건요 딱 중학교에서 끝났어요. 거기서 이미 종료됐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암기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들밖에 없어요.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오르지 않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했다고 끝날 게 아니라 오늘도 열심히가 돼야 돼요. 당연히 내일도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걸 3년 동안 지속하시면 내가 말했잖아. 그걸 지속했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원하는 대학교 갈 때 수학이 과목이 없지 않아. 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3년 내내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걸 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이걸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실제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맨날 투덜만 대는 애들 있잖아. 저는 공부를 잘 못하나 봐요. 전 머리가 아픈가 봅니다. 그런 식으로 보다 답답한 거예요. 진짜 노력을 해봤냐고. 노력이라는 건요 오늘만 해서 노력이 아니야. 적어도 1년, 2년 노력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땐 쿨하게 버려요. 나 2년을 빡세게 공부했어.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남들이 뭐라 그래도 오늘 매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한 거야. 근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 해본 결과 공부 있잖아요. 공부는 그렇게 하면 점수가 나와. 공부는 굉장히 되게 솔직한 그 작업이어서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요. 아무리 공부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많이 하면 성적이 막 올라. 그렇게 하면 마치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학 이런 것들이요.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보면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씩 뜯어서 천천히 내가 옆에 앉혀놓고 설명해 주잖아요.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근데 다음 날 가면 왜 몰라요? 복수 안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풀어봐. 힘내시고. 별거 아니야. 자, 가자. A가 B의 자, 이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 한 번만 생각할까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일로와. 같이 풀어. 1번 A 집합의 4는요 B에 없습니다. 탈락. 자, A 집합에 있는 C는요 B에 없습니다. 맞아요? 다음 9의 양의 약수는 1, 3, 9죠? 3의 양의 약수는 1, 3이죠? 9가 여기에 없습니다. 탈락. 맞아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아니, 얘한테는 있는데 얘한테 없으면 안 돼요. 얘한테 있는 게 다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여기 5의 양의 배수예요. 5, 10, 15. 얘 10의 양의 배수니까 10, 20 가는 거죠. 얘는 5도 없고 15도 없죠. 그래서 안 돼요. 답 5번. 확인해 봅시다. 자, 3 이하의 자연수죠. 그럼 뭐예요? N은 얼마예요? N은 1, 2, 3입니다. 맞죠? 근데 원소가 1, 2, 3이 아니야. 자, A라는 집합은요. 자, N에다 1 넣을 수 있고 2 넣을 수 있고 3 넣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A의 원소는 N이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누구예요? 다 왼쪽에 있는 게 원소라고. 그 인식을 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자, 그러면 N에다가 1 넣으면은 제가 뭐 돼요? N에 1 넣으면요? 2N 빼기 1이죠. 2 넣으면요? 3 넣으면 5가 된다. 얘가 원소가 된다. 자, 밑에 있는 친구는 5 이하의 자연수죠. 얘는 이거니까 이 세 개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뜻. 그럼 이게 A가 B에 포함된다. 여기는 정리하시고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을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다음 70분. 정수가 Z고요. Q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실수입니다. 얘들아, 정수는 유리수에 포함되죠. 유리수는 실수에 포함되죠. 이렇게 해요. 그럼 당연히 얘기했지만 정수는 실수에 포함돼요. 끝. 1번이죠. 다음 80. 어우, 중요한 문제. 원소 몇 개? 그러면은 원소를 하나하나 써줄게요. 1, A에 포함됩니까? 1이죠? 그러면은 삼지체 하나 더 주시면 돼요. 5 원소로 갖고 있습니까? 자,
그 옆에 있는 애는 뭐라고 읽을 거예요? 이게 뭐야? 이 집합이에요? 방금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원소예요. 그래서 쟤를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그냥 저렇게 생긴 기호? 이렇게 생긴 기호를요 원소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자, 잘 들어봐.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이거 부분집합 구할 거예요. 오케이? 뭐부터 있죠? 제일 먼저는 공집합부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집합 모든 집합의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기억나시죠? 얘 스타트. 그 다음에 1 하나짜리. 어떻게 써야 돼? 중괄호 1 중괄호 닫고. 그럼 이런 게 중괄호 2 중괄호 닫고 3 중괄호 닫고. 맞아요? 그럼 이제 원소 몇 개짜리? 그럼 누구누구? 1, 2, 그 다음 1, 4, 또 2, 3 마지막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인정? 푸시다. 1번 됩니까? 돼요? 2번 돼요? 3번 됩니까? 얘가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은 어떻게 표현해요?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고 쓰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 집합이죠? 요렇게 생긴 원소가 있긴 한데 얘는 여기 있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집합이에요 현재. 얘는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음? 그래서 이것도 돼요. 내가 이거 여러 번 다 써주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8번 다 써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 있는 집합들은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왜요? 여기 있는 원소들이 이 안에 있는 원소들이 A에 다 들어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기호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알겠죠?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예방 다 쓰는 거 너무 시간 낭비잖아. 금피 낭비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물어볼게요. 얘는 참이에요, 어디시에요? 참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자꾸 생각을 하세요.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생각을 해서 봐. 생각을 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생각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대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잖아. 자, 4번은 참이죠. 왜요? 여기 있어요. 맞죠? 자, 5번은 어떻게 돼요? 있잖아요, 여기. 여기 있거든요? 이거 왜 틀려요? 이거 뭐예요? 이게 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없어요? 원소에. 이거 원소 없는 거야. 이거 각각각이 원소였잖아요. 이렇게 생긴 원소가 현재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기호 없죠? 그럼 얘는 원소 기호를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건 원소끼리 쓰다. 원소랑 집합 간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집합이라며. 그럼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써줘야지. 그러니까 기호를 막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왜 개념이 약해서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지 알겠죠? 약한 거야. 이게 용어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다시 본인이 빽빽하게 쓰던 본인이 한번 다시 써보던 그걸 이겨내고 한번 다 외워야 돼. 약벌로 만들어야 돼. 그 작업을 아직 좀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해주면 그 작업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죠. 모든 학년에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빵꾸가 이렇게 빵빵빵빵 나 있는 거죠. 그나마 여태까지 버텨왔던 거는 본인이 수학적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버텨왔던 건데 중등부까지. 고등부에서는 감각이랑 머리로 버티기에는 양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지유 오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머리 묶고 까불다가 망하는 한두 놈만이라. 다 나간다. 싹 다 나간다. 대표적인 게 나예요. 난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공부 안 해도 계속 백점이 나오니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백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이 몇 점이에요? 38점. 그래서 그때 뭐 했겠습니까 내가? 학원생 핑계를 대죠. 학원이 나를 가르쳐서 그런다. 옛날엔 안 그랬다. 근데 학원생이 그때 드셨거든요. 그 중간고사 준비하는 과정 내내 하셨어요. 너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와. 너 그렇게 하면 점수 안 나와. 계속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들려요 안 들어요? 안 듣지. 왜요? 왜 안 들을 것 같아요? 나도 알아 왜 안 듣는지. 내가 여태까지 100점이었는데 여태까지 90 넘었어요. 나 공부 잘하는데? 난 달라. 누구랑? 선배들이랑. 난 다를 거야. 라고 하고 뚜껑을 깠는데 뭐요? 똑같죠. 오히려 더 나빴지. 그런 걸 우리는 자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맨날 뭐라 그래요? 까부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스페셜하지 않은 걸 깨닫는 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스페셜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물며 아인슈타인 형 있죠. 천재라고 불리는 그 아이씨도요. 그 형이 자기 입으로 한 건 자기 천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습니까? 99%에 노력하고 1%에 영감으로 나는 이루어졌다 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난 노력파야 이거잖아. 개화신이가 야, 난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천재 아니고 노력파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해됨? 근데 사람들은 왜 천재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걔가 밤낮으로 공부하는 거 못 봤잖아. 그걸 무려 60년이나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만 보는 거죠. 오늘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새끼 천재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대답 한 번을 하기 위해서 6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근데 그 60년 다 오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넌 천재잖아. 너 퉁쳐버린 거야. 열받아 안 받아? 계열받죠. 왜? 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연구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지고 이 한마디를 듣은 건데 사람이 나보고 천재래. 그럼 난 여태까지 왜 노력했냐? 천재로 그냥 바로 알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 왜?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맨사는 뭐 다 잘 될 것 같아요? 내 친구 맨사 많아요. 걔네 다 수학 잘 봤어요? 아니. 걔네 다 대기업 봤어요? 아니. 다 의사야? 아니야. 내가 하는 맨사는요 지금 놀고 먹을 격수예요. 걔 어떻게 맨사한테 알았는지 알아요? 문제적 만대를 푸는데요 너무 쉽더래. 문제적 만대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저걸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거 너무 쉽지 않아? 이랬더니 뭔 소리야? 공감을 못하더래.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해가지고 맨사 시험지를 신청해가지고 가서 본 거예요. 아니 160. 근데 백수예요. 그림쟁이인데 유명한 그림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다. 알겠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세요. 다 경험해서 하는 거다.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요. 나도. 머리는 까맣게 안 썼지. 나도 내가 머리 엄청 좋은 줄 알았어. 자, 아까 물어봤던 그겁니다. 자, 이거 A가 B에 포함된다는 A는 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요. 라는 얘기죠. 자, 얘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4가 있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4가 있어야 돼요. 일단 얘는 0이고 얘는 2니까 얘가 4가 될 수는 없죠? 그럼 4의 후보가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가 4겠죠.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1이 4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A는 얼마예요? 실제로 3을 집어넣을게요. 3 넣어요? 그럼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요? 2하고 4죠. B는 어떻게 돼요? 지금 A에 3 넣고 있는 중 0, 2, 그 다음 4, 3, 1, 1 이거의 모든 원소가 여기 들어가네? 이거 돼요. 그럼 A가 3이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두 번째 3A 빼기 8이 4여서 되죠? A 얼마입니까? 4죠. 그러면 A라는 집합에 A 3 넣어주세요. 뭐 돼요? 3하고 4 B 4 집어넣으세요. A 0, 2, 5 4에 자, 여기 뭐가 없어요? 3이 없죠? 포함된다고 말할 수 없어. 없으니까 A는 3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친구들 이런 걸 케이스를 나눠서 푼다라고 해요. 상황을 나눠서 푸는 겁니다. 앞으로 이 케이스를 나눠서 풀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냥 케이스 나눌 때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다음 패스. 자, 이거는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의 문제를 풀 때는 어디서 봐야 돼요? 내가 항상 부등식 어디 나타내야 되잖아. 수직선. 무조건 수직선입니다. 부등식 하면 머릿속에 수직선이야. 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어딘가에 A가 있고요. 3이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은 이거예요. C라는 집합은 얘입니다. 여기 곡선이가 등호가 안 들어간 거고 직각에 등호 들어간 거라고 우리 약속을 이미 했었죠. 자, 이 A라는 친구는 B가 포함해야 돼요. C 안에 B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B가 어떻게 생기면 되냐면 뭐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B라는 친구가 A를 포함하고 C에 포함됐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은 이 A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인데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죠. 왜요? A가 마이너스 1이 돼도 얘도 등호 들어가 있고 얘도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포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A는 3보다는 작아야 되거든요. 등호 들어가면 돼야 돼요. 왜 안 돼요? 돼요? 만약에 등호가 들어간다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파란색은 3을 포함하죠. 초록색은 노란색은 3을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 B가 C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정수에 있으면 마이너스 1, 0, 1, 2니까 이렇게. 부등식은 반드시 수직선에서 나타나는 걸 잊지 마세요. 보시고.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 그러니까 저 s는 서메이션의 s인데요. 이건 서메이션.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이게 후치하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직업 선택하지 마세요. 자, 넘어가도록 하죠. sx가 그런 뜻이에요. 그럼 u라는 친구는 선택지 전체집합인데요. 이걸 전체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10이 약수니까 1, 2, 3, 4, 6, 12. 요거의 진부분집합 얘가 진부분집합이 뭐야?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누구 빼? 나 빼. 내가 뭐 기억하겠어요? 승규. 승규 기억하겠어요. 승규는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면은 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빼겠다. 자, 갈게요. SA의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를 다 더하긴 할 거란 얘기죠. 근데 이 A는 U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빼는 게 더 값이 클까? 두 개를 빼는 게 값이 클까? 하나를 빼는 게 값이 크겠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더할 건데 한 개를 제외하고 더하는 게 크겠어요? 두 개를 제외하고 더하는 게 크겠어요? 한 개를 제외하고 더하는 게 크겠죠? 근데 한 개를 굳이 제외하더라도 큰 값을 제외시키는 게 크겠어요? 작은 값을 제외하는 게 크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A가 뭐일 때가 최대겠습니까? 2, 3, 4, 6, 12일 때가 최대겠죠. 끝. 넘어가죠. 100번. A는 25 이하에 4의 양의 개수니까 A부터 쓰자. 무슨 말로 쓸 거야? 그냥 불러줘. 양이 4의 개수인데 25보다 작아. 4, 8, 16, 20. 땡큐. 자, 여기서요. 누구랑 누구는 반드시 원소로 갔는데요. 4하고 16은 원소로 갔고 누구는 빼? 12는 빼요. 자, 그럼 얘는 이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집합에 4하고 16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얘는 절대 넣지 말래요. 그럼 우리가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건 몇 개예요?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3개죠? 이거 3개만 고민해주면 되잖아요. 넣을지 말지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넣을지 말지. 얘도 넣을지 말지. 넣을지 말지죠. 이게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잖아.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줘야 돼. 응? 갑자기?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곱해요, 빼요? 곱해요, 더해요? 곱하는 거죠. 또는이면 더하는 거. 동시에니까 곱하는 거 맞죠? 그럼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8가지. 만들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걸 결정해주면 요 부분집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기해? 다음 106. 자, 가보자. 이 문제랑요, 이 문제는 같은 문제예요. 다르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 잘 이해를 못한 건데. 자, A부터 원소날법으로 해봅시다. 원소 몇 개입니까? 그만 말해줘요. 원소 몇 개예요? 이 뜻이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X가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요거 만족하는 X 몇 개예요? 뭐란 거예요? 그렇지. 이해되세요? 이 방정식 푼 거예요 그냥. 자, B 가요. 위 하나 보여줘라.
24의 양이었어. 1, 2, 3, 4, 6, 8, 12, 23. 땡큐. 그러면은 이 x라는 친구는요 a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은 x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원소가 뭐예요? 2하고 3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친구예요. 맞아요? 근데 x는 누구에 포함됩니까? b에 포함되죠. 그러면 b의 부분식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2, 3은 포함하는데 나머지는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세요. 원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요? 6개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주면 몇 개야?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이죠. 그럼 넣을만 몇 개예요? 에이, 이거 왜 이래? 14. 빨리 집에 가서 써야 돼. 얼마야?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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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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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이거 얼마예요? 511. 얼마예요? 1024까지. 여기서부터 되게 익숙해야 될 텐데. 아이폰 용량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1024기가를 우리 1테라라고 부르요. 아니 핸드폰 쓸 때 안 봐? 삼성도 그래요. 삼성도 그래요. 삼성은 이게 없죠. 252부터 시작이에요. 256이 제일 잘할걸요? 256, 512. 물론 있나요? 128? 요즘엔 아마 이거 안 나올 거예요. 128. 요즘은. 자, 외워야 돼요. 자주 나와. 자주 나오는 거야. 다음 뭐예요? A가 X라는 친구는요 A를 원소 포함하고 있으니까 X는 누구를 갖고 있습니까? X 누구를 갖고 있어요? 1, 2, 3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누가 더 옳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B라는 X는 B의 부분집합인데요. B라는 친구가 몇 개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얘가 N개 있는 거예요. 자, N개 중에서 이미 몇 개는 들어갔어요? 3개 들어갔죠? 그러면 몇 개가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해주면 돼요. 그렇지. 2에 n-3개를 했는데 얘가 몇 개래요? 30이라는 겁니까? 그럼 얘가 2의 몇 제곱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은 n 빼기 3이 5니까 얘는 얼마야? 넘어가. 113. S의 모든 원소가 자연수고요. 그러니까 이거야. A가 S의 원소이고 B가 S의 원소이면 A, B도 S의 원소가 될 거야. 그런 얘기잖아.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2가 S의 원소고 3이 S의 원소래요. 맞아요? 자,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A, B가 조건이 있어요? 쑥 봐봐요. A, B의 조건이 있어요? 서로 같대요? 다르대요? 없죠. 그럼 같아도 되는. 같았어요. 그러면은 2가 S의 원소잖아요? 그럼 2가 S의 원소가 또 와도 되죠? 아니야? 2 곱하기 2가 S의 원소라는 뜻도 되는 거네. 그럼 누가 원소예요? 4가 원소죠. 그럼 같은 원리로 4도 원소면 9도 원소겠네. 그럼 얘가 되면 얘네 둘이 원소라고 하면 8도 S의 원소겠네요.
둘이 곱한 게 원소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계속 곱하면 2가 계속 불어요? 맞아요? 그럼 누구도 돼? 16, 32 다 원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27, 81, 200, 243 3의 계속 다 원소 되는 거예요. 3을 계속 곱해주면 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서로 곱한 거 얼마예요? 6의 S의 원소죠. 그럼 얘랑 곱하면 12, 24 얘랑 곱하면 18, 54 이게 다 배수가 되는 거예요.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아내는 거죠? 찾아봅시다. 일단 우리 먼저 빨리 찾은 거부터 할게요. 얘 찾았고요. 얘 찾았고요. 얘 찾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가요? 어떻죠? 가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돼? 민혁아 이해되냐? 이해됐어? 문맥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여기는 느낌이요. 요거 하나 풀 테니까 격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느낌이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저 집에 가서 풀어봤는데 또 모르겠어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는 수 있게끔 하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왜 그러냐? 나와요? 안 나오죠? 나왔네. 그럼 물어볼게요. x에 스몰 x에 3 넣어도 돼요? 자, 스몰 x에 3을 넣으면 3이 x의 원소이면 3분의 4가 x의 원소이어야 한다는 거죠. 얘 자연수예요? 넣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넣을 수 있는 x가 뭐만 가능해요? 4예요. x만 가능해요. 얘가 정수가 돼야,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x가 가능한 게 1이거나 2거나 4만 가능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x에다가 2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4가 x의 원소니까 2예요? 그러면은 2가 원소면 2가 원소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틀린 문장은 아니죠. 자, 그러면 x라는 친구가요 누구를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하나만 원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1번이에요. 여기 하나만 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 승부 x 1도 넣어도 되고 4도 넣어도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x에 1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이면 누가 원소죠? 1분의 4가 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1이 원소면 당연히 누구 따라서 와요. 4가 따라서 오죠. 그럼 1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하나만 원소로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1을 갖고 있는 순간 누구도 원소예요. 4도 따라서 원소니까. 내가 원하는 건 원소 개수가 몇 개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야 되죠. 그러면 1번의 답은 x가 2만 갖고 있으면 2만 갖고 있어도 돼요. 맞아요? 자, 2번 원소가 몇 개짜리예요? 2개짜리죠. 그럼 x가 1하고 4만 갖고 있으면 2개만 갖고 있어도 돼요. 왜요? 여기 4를 집어넣으면 4분의 4가 원소니까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갖고 있으면 4 갖고 있으면 1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2개 가질 수 있죠. 자, 3번은 원소 몇 개? 그렇다면 이거 다 갖고 있으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되는 거냐면 친구들 이거는 특정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사고력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넣어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알겠음? 밑에 있는 것도 숫자를 넣어보고 생각해보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주어진 개념을 이용해서. 자, 집합의 연산으로 가죠.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연산의 성질까지만 할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어설프게 공부하시면은 되게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떡하지? 네. 아, 네 맞아요. 올려주겠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올렸어요. 네. 말은? 색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색칠해야 돼. 색칠해야 돼. 너무 좋았어요. 이게 색이 잘라내줘. 그리고 잘라내줘. 자, 제발. 합집합입니다. 자, 보세요. 합집합은 A집합하고 B집합이 있잖아요. 두 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요 색칠되어 있는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A, B의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외우고 있으면은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면 명시하지 않잖아요, 정의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A 또는 B에 포함된 원소의 모임, 이걸 우리 합집합이라고, A, B의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또는이에요. 자, 예를 들어 무슨 얘기인지 보여줄게요. 예를 들면 기호로는 A 밥뚜껑을 열어요, B라고 씁니다. 오케이? 이게 합집합 기호예요. 이건 A 합집합 B라고 읽어요. A 합 B 라고 읽는 건데, 자, A가 예를 들면 1, 2, 3이에요. B가 2, 3, 5, 7입니다. A 합집합 B를 쓸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의대로 가면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는 거를 다 데리고 올 거죠. 그럼 원소를 한번 불러볼래요? 지금? 자,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읽어주면 돼요.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는 걸 다 읽어주면 돼요. 일단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으면 다 읽어줘야 되는 건데, 자, 불러보세요. 제일 작은 거부터. 1, 2, 또 있어요? 이거죠? 네. 자, 본인도 지금 뭘 제외했죠? 겹치는 거 몇 번만 읽었어요? 한 번만 읽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거나에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라는 친구는 여기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에 포함되는 친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겹치는 건 몇 번만, 한 번만 읽어준다. 포인트예요. 알겠죠? 이 또는의 포인트는 뭐라고? 겹치는 원소는
한 번만 기입한다? 쓴다? 한 번만 포함시킨다. 합집합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다 쓰면 돼요. 근데 겹치는 건 한 번만.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요거. 자, 교집합이 있습니다. 지워도 돼. 자, 교집합입니다. A, B 집합이 있어요. 교집합은 뭐가 교집합이냐면 둘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 둘이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거 뭐예요? 쉽게 말해서 벤다이어그램에서는 겹치는 영역. 이게 교집합이에요. 뜻은 뭐냐면 A와 B에 동시에 포함된 원소의 기호로는 A, 교, B라고 해요. 아까 전에 써볼게요. A, 3이고요. B가 2, 3, 5, 7이라고 하면 A, 교, B는 뭐예요? 지금 한 번만 더 물어볼까요? 네. 교집합. 즉 동시에 갖고 있는 거. 이와 삼. 그렇죠. 오케이? 자, 이제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가운데에는 뭐 쓰면 돼요? 겹치는 거. 2하고 3. A에는 1, 2, 3이었죠. 그럼 여기에만 있는 게 뭐예요? 1. 여기에만 있는 건 뭐예요? 5, 7이죠? 이렇게 썼을 때 1, 2, 3, 5, 7이 뭐예요? 합집. 괜찮은? 자, 서로소는 뭐냐면요. 서로소는 교집합이 원소가 없는 상태를 서로소라고 해요. 서로소는 관계예요. 서로소는 뭐야?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없는 거. 쉽게 말해서 공집합인 상태.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서로 겹치는 영역이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이 두 관계를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요거 기억해도 서로소라는 얘기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기호를 이거 많이 쓰니까 이 기호랑 익숙해져야 돼요. 빨리 적어. 자, 여집합을 정리하려면요. 지금은 집합 간의 관계를 계속 보는 거예요. 둘을 합쳐서 갖고 오는 걸 합집합, 겹치는 것만 갖고 오는 걸 교집합. 그 중에 새로운 애, 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여집합은 보통 집합 A에 여집합이라고 있는데요. 기호로는 A에다가 C를 달아놓으면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컴플리멘트라는 C를 쓴 건데 전혀 주의하죠. 알죠? 이게 혹시 그 도색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도색. 그러니까 검은색의 도색, 빨간색의 도색, 그러니까 대응되는 색.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그 보자가 컴플리멘트. 상반되는 이런 뜻이에요. 상반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A에 상반되는 친구예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아, A랑 완전 반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가 왜 A 여집합이냐면, 자, 이걸 설명하려면 이 내용을 반드시 아셔야 돼. 이 U의 정의를 아셔야 돼. U는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범주. 예를 들면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한번 앞에 코멘트가 있었던 칩시다. 그럼 실수 u는 뭐예요? 실수 전체. 자연수 x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u는 뭐예요? 자연수 전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를 우리는 u라고 해요. 전체가. 그러니까 요걸 넘어가는 건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에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u가 자연수입니다 라고 하면 실수는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1.5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자연수만 그 문제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체 집합이 자연수니까. 그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 문제에서는. 알겠죠? 그런 걸 뭐라 그래? 전체 집합. 괜찮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네모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이에요. 이걸 넘어가는 게 없어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뭐 문제를 푸는데 뭐 A 집합, B 집합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그냥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U 안에 들어있는 애들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괜찮아요? 요건 이해했어요? 전체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근데 갑자기 전체 집합을 왜 정의하냐면 이 A 집합의 뜻이 이거라고 해요. 자, 전체 집합에서 A에 포함된 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의 이름. 이게 A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길죠? A 빼고 다. 이 뜻은 뭐라고요? A 빼고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A 빼고 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잖아요. 이 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잖아. 그죠? 그럼 다가 어디까지인데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정의해야 돼요? 얘를 정의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가 1, 2, 3이래요. A 원소가 1, 2, 3이래? 그럼 A 연립합을 구하래요. 그럼 물어봐야겠죠. 전체가 뭔데? 왜요? 1.1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루트 3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집합이 예를 들면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1, 2, 3이 포함된 A가 1, 2, 3이니까 A 연립합은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러니까 U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연립합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쓰면 A 연집합이라는 친구는 전체에서 A를 싹 다 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때 A를 뺀다. A 집합을 U에서 뺀다. 그 기호가 빼기로 쓰는데요. 이걸 우리는 차집합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차집합을 배워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정의가 이래서 그래요. U에서 A를 뺀 거예요. 근데 뺀다는 표현이 차집합이니까 차집합이 뭔데? 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A에서 B를 차집합해라 라는 의미는 뭔 소리냐면 아까 기억나? 기억나죠? 얘 보여요? 얘가 A 차입니다. 뭔 소리야? 제대로 적는 거 준비될 때 A 차비는 A에서 B랑 겹치는 거 뺀 거. 그러니까 A에서 A랑 B랑 겹치는 거를 제외한 친구를 A 차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쪽 노랑이 보여요? 얘를 여기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B 차이. 맞아요. 얘는 뭔 소리예요? B에서 A랑 B랑 겹치는 거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뜻이 뭔지 알겠죠? 이제 뭐예요? U에서 A랑 겹치는 거 다 뺄 거란 얘기죠.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여기 A가 있잖아요. 얘 빼고 가잖아. 그럼 여기겠죠. 여기가 A의
여기까지 다 여기 지금. 괜찮아요? 이해돼요? 별거 아닙니다. 저 연산의 성질인데요. 잠깐만 3이 어디 가고 갑자기 4로 왔어. 아, 너 연산부터 하나 빼먹었구나. 이거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일단 이거는 잠깐 다음 시간에 설명이 좀 있어서 이거 빼고 숙제는 유형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저번에 리뷰 안 나갔죠? 숙제 리뷰 안 나갔죠? 리뷰 안 나갔잖아. 그래서 숙제는 두 가지예요. 유형 6까지 풀어오시고 저번 시간에 안 풀려있는 부분이 이제 일단은 밑에 3시간 풀었으니까 나머지하고 리뷰까지. 이제 1단원 전체예요. 1단원 전체 하고 네? 마무리 구도 네, 마무리 구도까지. 숙제는 1단원 마무리 구까지 다 풀어오기. 안 풀려있는 거, 그 다음 플러스 유형 6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제 좀 미나가 단톡방에 좀 올려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버스 안